우리 집 머슴한테 시집왔으면 이제 우리 집 하녀네? 네? 머슴이라뇨?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머슴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자신의 아들에게 머슴이라고 하는 시모.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도 많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렴.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대화는 시작부터 어딘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무 웃기네. 뭐야? 엄마, 갑자기 뭐가 웃겨? 아니, 이제 보니 우리 집 머슴한테 시집왔으면 이제 우리 집 하녀네? 네? 너 말이야, 너. 우리 집 하녀 되는 거라고. 네? 하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 우리 집에서 저놈은 늘 허드렛 일 도맡아 하니까 내가 머슴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면 딱 하녀가 되는 거지? 아무리 농담이라도 좀 당황스럽네요. 옳게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엄마 말 그냥 가볍게 흘려요. 뭘 이렇게 진지해요? 우리 지훈이가 원래 집안일 거의 다 해요. 이제 옳게 들어오면 둘이 같이 하면 되겠어요. 시모와 신우의 말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걸 웃으며 받아쳐야 하는 건지 기분 나쁘다고 바로 말해야 하는 건지 애매했습니다. 저는 잠깐 웃어 보이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농담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기운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담은 채 억지로 자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대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 빨리. 남편은 그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온 남편은 슬며시 신우 앞에 내려두었고 신우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컵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 머슴은 다르네. 말 안 해도 척척이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뭐라 말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물을 따라다 주는 모습도 충격이었지만 그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우의 태도는 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웃으며 가볍게 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만 진지하게 굳어있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만 답답해졌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에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첫 인사자리라는 이유로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저는 슬며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분위기가 원래 이런 식이야? 늘 이래.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지? 당황스러워.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니. 이건 분명히 오빠를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랑 누나가 워낙 짓궂어서 그래. 남편은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밥만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너무 익숙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받아온 대우라는 듯 반항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깊은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게 또 당연한 듯 몸에 밴 모습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첫 인사 자리는 끝까지 불편한 기류가 흐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왠지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는데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머슴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남편의 모습까지 겹쳐지니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따지듯 다시 물었어요. 오빠, 나 아까 사실 머슴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 그래, 놀랄만도 하지. 그건 그냥 엄마가 농담으로 한 소리야. 아니, 아무리 농담이라고 그래도 아들한테 누가 머슴이라고 그래. 너가 많이 놀랐나 보네. 이렇게 웃어넘길 일 아니야. 오빠는 늘 이렇게 참았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도? 괜히 대꾸하면 더 시끄러워져.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해. 편하긴 뭐가 편해. 머슴이라는 말은 그냥 오빠를 완전히 낮춰버리는 건데.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어. 그냥 그러려니 하나 보니 익숙해진 거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게 더 문제인데?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저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오랫동안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꾸하지 않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괜히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지생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남편을 머슴으로 취급하며 부려먹던 시모와 신우를 이제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겨내고 지난 시간의 모욕을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시모와 신우를 제 남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몇 차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시모의 생일이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앉자마자 시모는 남편을 향해 눈짓을 하더니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야, 저기 창틀에 먼지 다 끼었네. 얼른 걸레 가져와서 닦아. 지금 할게. 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 내 말이 불편하니? 아니요, 어머님. 얘는 원래 늘 이렇게 해왔던 일이야. 금방 끝난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너는 우리 집 일에 별걸 다 신경 쓴다? 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일을 다 해왔다니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레를 가져와 창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도 이상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남편에게 정말 머슴 취급을 하며 집안일을 시키는 모습이 제 눈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니 당혹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시모의 말에 너무나 익숙하게 움직였고 그게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꺼냈지만 분위기를 흐릴까봐 끝까지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아 웃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신우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빨래 좀 개놔. 알았어, 이것만 닦고 할게. 어머, 제가 할게요, 형님. 아이, 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올케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오빠는 창틀 닦고 있으니까요. 창틀 닦고 하면 되죠. 아, 저거 너무 웃기네. 신우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TV를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창틀 닦는 것을 마친 남편은 묵묵히 빨래더미 앞으로 가 앉아 빨래를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도 당연스럽게 시모와 신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 시모와 신우의 태도에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넘기자니 불편했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라 정색하고 따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작게 한숨을 쉬고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그 후로도 두세 번 정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상황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늘 시모와 신우의 지시에 따랐고 그 집안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아예 저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 이제 너도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설거지는 네가 해라. 제가요? 그래, 이제는 집안일도 하나씩 배워야지. 그래야 시집와서도 잘하지. 아, 네, 어머님. 예의상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괜히 불편한 기류가 생길까봐 그냥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흘러가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앞으로 시댁이 오면 해야 될 일인데 미리 해보면 좋겠지. 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계속 맴도는 생각을 참지 못하고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오빠. 어머님이랑 형님이 너무 당연하게 오빠를 부리는 것 같아 나는 좀 불편했어. 괜찮아. 원래 늘 그래왔어. 내가 아들이니까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어머님 생일이라고 다들 모여있는데 오빠가 진짜 머슴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집안일을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냥 밥 먹고 그런 자리인데.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근데 나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오빠가 나한테 미안해할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 되는 게 난 이상해. 어머님도 형님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말하잖아. 사실 어머니도 나한테 기대는 게 크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일도 많았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익숙해진 거지.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다 큰 어른인데 여전히 그렇게 시키는 게 맞을까? 나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네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는 그냥 참는 게 편해. 괜히 말 꺼내면 더 길어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옆에서 보니까 답답해. 꼭 머슴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 머슴이라니. 하긴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긴 했지. 난 그냥 별 생각 안 했어. 그 말에 크게 의미 두고 살면 힘들어서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뭔가 오래된 체념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저 편하게 웃으며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웃음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깊게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자꾸 물어봤자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 것 같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제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답답함을 삼킨 채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국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이 쌓였지만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과 예정대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을 생각하면 여느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잘 지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다정다감했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만을 생각했을 때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늘 들었고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만남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드디어 결정적으로 일이 터졌던 거예요. 시댁에서 형광등이 나갔다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시댁으로 갔죠. 남편은 열심히 형광등을 갈고 있었고 저도 옆에서 남편을 돕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작은 방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모와 신우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잘 들려서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올케 앞에서는 너무 제 머슴처럼 부리지 마. 뭐? 왜?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눈치라도 채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뭘 눈치를 채? 그런 눈치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혹시 몰라. 조심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마. 지훈이 쟤는 애초에 우리랑 피도 안 섞였어. 그런 애한테 뭐 대단한 대접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대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머슴처럼 우리 평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아우, 됐어요. 내거의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니?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과 저에 대한 뒷말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지훈이 쟤는 애초에 우리랑 피도 안 섞였어.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불편한 모습들이 단순히 집안의 분위기 차이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그동안 남편을 대하던 태도, 머슴이라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던 모습이 다 연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괜히 티를 내면 두 사람이 알아채기라도 할까봐, 또 남편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평소처럼 웃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시모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할 때도 순간순간 떠올라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예민하게 들은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속으로 아무리 합리화를 해보려 해도 그 말은 결코 잘못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언제까지나 남편이 머슴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두고 보느니 차라리 제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고 혹시나 괜한 오해라면 그 오해를 제가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머리카락은 손쉽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머리카락은 좀 더 신중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신우의 눈치를 보며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저는 슬쩍 시모의 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평상시에 머리를 빗는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주어 소독된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소리내지 않으려 숨을 죽였고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멈칫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했죠. 저는 예약을 잡고 지정된 날짜에 긴장된 마음으로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들고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샘플을 제출하는 순간에도 계속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접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샘플 번호표를 받고 결과 통보 방식과 예상 소요 시간을 들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순간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친자가 아니었고 신우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결과지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서류가 바뀐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종이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머슴이라는 말을 했던 것, 신우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명령했던 것, 그리고 제가 우연히 들었던 피가 안 섞였다는 대화까지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무겁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향한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을 머슴 취급당하며 살아왔던 것이고 그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체념하듯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왜 늘 당연하다는 듯 집안일을 도왔고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나 뻔뻔하게 부려먹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검사지를 받아들고도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채로 지내다 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참아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시댁 근처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죠.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가 동네의 작은 슈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늘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도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제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든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그 집 아들 참 안 됐지. 어릴 적부터 계모 손에 크면서 집안일 다 맡았다잖아. 맞아. 원래 친엄마는 일찍 세상 떠났잖아. 김씨 부인이었지. 내가 장례식에도 갔었다니까. 에구, 그랬었지. 그 뒤에 박씨 아줌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지. 다들 아는 얘긴데 정작 지훈이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참 불쌍하지. 그러니까 남의 집 아들을 모슴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그러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손끝까지 전율이 퍼졌습니다. 계모, 전 남편 데리고 들어왔다는 단어가 내리치는 망치처럼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들킬까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슈퍼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제 존재조차 모른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애가 속도 안 썩이고 꿋꿋이 커졌으니 다행이지. 다른 애 같았으면 진작 집을 나갔을 거야.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과 불편함, 시모와 신우의 이상한 태도, 남편의 체념 같은 모습들이 단번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모는 사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남편의 아버지, 즉 저의 시아버지와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이 사라지자 계모였던 시모는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아들로 대우하기는커녕 집안의 허드렛 일을 떠맡기는 머슴처럼 취급하며 길러온 것이었습니다. 신우 또한 남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그녀는 시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고 남편과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었습니다. 신우에게 저희 남편은 그저 이복 동생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매의 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대놓고 업신여기며 괴롭혀왔던 겁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모든 순간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피도 섞이지 않은 계모와 그 딸의 손에 억지로 짓눌려 만들어진 현실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우가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견제하고 괴롭혀온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오롯이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집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와 신우가 보여온 태도들이 하나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이라는 말 함부로 시키던 집안일, 대놓고 무시하던 행동들까지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생을 머슴 취급당하며 살아온 겁니다. 스스로는 당연한 몫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참아왔지만 사실은 철저히 속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월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며 어떻게 이 현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모두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사 자리였지만 저는 확실한 결심을 한 상태였죠. 오늘 이 자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시모와 신우는 여느 때처럼 편하게 앉아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며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훈아, 거기 국 좀 떠와. 야, 여기 물컵 좀 더 가져와. 하나 부족해. 남편은 늘 그려왔듯 묵묵히 움직였고 그 모습에 제 속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오빠, 물컵 내가 가져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앉아있어. 저는 남편을 도와 시모와 신우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평소처럼 남편을 부려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집에 없으니까 집안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 얘랑 나랑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엄마, 어차피 지훈이 가깝게 살잖아. 자주 부르면 되지. 남편은 두 사람의 말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남편이 또다시 희생만 하게 될 것이 뻔했고 이제는 진실을 터뜨려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죠. 시모와 신우는 저희 뜻밖의 행동에
밥 먹던 손을 멈추고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무슨 소리를 꺼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올케? 저는 진실을 앞에 두고 가슴이 너무나 뛰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제가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봉투를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자에 닿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그 위로 쏠렸습니다. 시모와 신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피식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무슨 진실? 올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곧 종이에 적힌 검사의 결론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신호는 손을 뻗어 종이를 움켜쥐려 했고 시모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똑똑히 지켜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친가족이 아니야.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시선을 종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결과지를 뚫어부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난이지? 장난 아니야. 이 종이에 다 적혀 있어. 오빠는 이 아줌마랑 친자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이 여자하고도. 아줌마? 이 여자? 남편은 손을 떨며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동자로 몇 번이고 글자를 확인했지만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왜 난 이제 와서 이걸 알게 된 거지? 오빠,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들이 오빠를 머슴처럼 대하는 게 이상했다고.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한 거야.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시모와 신우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니지. 그쪽이 진짜 내 엄마가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날 속이고 부려먹은 거였어? 내가 정말 만만하고 우스웠던 거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상황이 지훈아, 그건 아니야. 오해야. 그냥 우리가 좀 심했을 뿐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니야. 엄마도 친엄마가 아닌 거고 누나도 내 친누나가 아닌 거잖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당신들이 너무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내가 뭘 했어. 눈치챌 거라고 했잖아. 남편은 결과지를 붙잡은 채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방안 공기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이겼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뒤집히자 혼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습니다. 내가 왜 항상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했는지, 왜 당연하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전부 다 속은 거였어.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입을 열 때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시모와 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는 속고 살지 않겠어. 평생 머슴처럼 살아온 게 바보 같지만
오늘로 끝을 내야겠어. 시모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다. 오해하지 마라. 언젠가 너한테 밝히려고 했어. 그래, 그냥 너가 편하니까 그랬던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니, 당신들은 날 속였어. 더 이상 당신들의 가족으로 살 이유 없어. 오늘부로 당신들과의 관계를 끊을 거야. 다시는 나를 부려먹을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지킬 거니까. 순간 계모와 신우는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어떻게든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 지훈아, 잠깐만. 흥분해서 하는 말이지.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혀봐. 널 속일 의도는 없었다니까? 당신들은 정말 사기꾼이나 다름없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이제 알았어. 당신들은 나한테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며 다독였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 정말 고마워.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세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계모에게는 규모가 제법 되는 상가 건물이 돌아갔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이라 임대료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유지될 정도였고 당시 친척들조차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이 건물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 아이고, 좋겠네. 그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지. 가족들 모두 계모의 건물을 보고 감탄했지만 정작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컸지만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모가 그 이후 어떤 태도로 남편을 대했는지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땅이 주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소 한적하고 당장 큰 소득을 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개발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었기에 잠재적인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외곽이지만 저기 개발 들어서면 금값 될 거야.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법이지. 잘 받았네. 신우 또한 만족스러워 땅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해요. 역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주신 게 제일 든든하네. 앞으로 두고 보면 다 알겠지. 그렇게 신우와 계모의 자랑은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저는 훗날 그날의 상황을 듣고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계모는 건물을, 신우는 땅을 받은 반면 남편에게 돌아온 건 달랑 작은 빌라 한 채뿐이었습니다. 위치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건물도 오래되어 그 당시에는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짐처럼 보이는 수준이었고 남편조차 그 빌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어디 저런 거라도 받은 게 다행이지. 맞아. 머슴한테 빌라가 어디니? 그래도 감지덕지 해야지. 계모와 신우는 서로의 재산만을 자랑하며 남편 앞에서 대놓고 우쭐댔습니다. 건물과 땅을 손에 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어 보였고 남편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계모와 신우는 누구보다 좋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모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인테리어로 크게 꾸미고 값비싼 물건을 들이는데 그쳤으나 점점 더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건물 있잖아. 임대료 들어오니까 얼마든 갚을 수 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물도 담보 잡히면 위험해. 걱정 말라니까. 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생각 없어. 그렇게 쏟아부은 돈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났고 상가 건물은 서서히 은행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우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명품과 여행, 파티에 빠져 살며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허세를 부렸지만 투자에 실패하고 사치가 이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번 투자만 잘 되면 금방 돈 불어날 거야. 아무 걱정 없어. 그래도 조심해. 너 가진 땅까지 담보 잡힌다던데. 에이, 그런 일은 없어. 나 알지? 운 따라주는 거?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가 잇따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땅은 은행 손에 넘어가고 말았고 신우는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이 남편을 비웃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계모와 신우가 자랑하던 상가와 땅은 결국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이었지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부러워했던 친척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허세만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구먼. 괜히 엮였다가 빚독촉이라도 올까 싶어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받는 사람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계모와 신우는 점점 더 고립돼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남겨진 작은 빌라는 여전히 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늘 무시당했지만 사실 그 건물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진심을 담아 남겨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뭐 숨주제 딱 어울리는 거 받았네. 그래도 저런 거라도 받았으니 어디야? 우리 남편이 아들이라고 또 챙겨줬네. 맞아. 아빠가 확실히 엄마랑 나를 많이 좋아했나 봐. 그들은 남편의 빌라를 대놓고 조롱하며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화려한 상가와 땅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지만 그 하찮다던 빌라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남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묘하게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이 결국 끝까지 남편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세월이 흘러서 남편에게 남겨졌던 작은 빌라 주변에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낡고 외면받던 동대였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했다는 발표가 나자 분위기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동안 하찮게만 여겨지던 빌라의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들어가면 여기가 완전히 달라진대. 벌써부터 권리금이니 분양권이니 말들이 오가더라니까. 엄청난 대단지가 들어올 것 같아. 빌라는 어느덧 피도 많이 붙은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이미 가격을 불러보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곧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라는 기대감은 지역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한때 비웃음을 샀던 작은 빌라가 이제는 남편과 저의 가장 든든한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그동안 남편에게 연락조차 없던 친척들 또한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정말 잘 됐다. 너도 이제 운이 트인 거지 뭐.
정말 축하한다. 그 빌라가 그렇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남편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남편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말을 건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또한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덕분이죠. 그 말에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모와 신우는 빌라의 재개발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비웃고 깔아뭉개던 작은 빌라가 황금알을 나는 거위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뭐라고? 저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집이 그렇게 비싸졌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상가 건물과 땅을 받았다며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던 그들이었지만 이미 사치와 방만한 생활로 모두 날려버린 상황에서 남편의 하찮다던 빌라가 오히려 값어치를 올리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땅은 은행에 넘어갔는데 지훈이 빌라는 저렇게 되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리고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계모와 신우의 악행까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던 친척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지훈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누굴 속이려고 그래? 그렇게 멀쩡한 애를 머슴 부리듯 부려먹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친척 모임 자리에서도 계모와 신우는 따돌림을 당했고 곁에 자리를 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 친척도 아무도 없었죠. 결국 점점 고립되어 가던 두 사람은 남편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지훈아, 우리를 용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지훈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이런 말 하는지 알지만 용서해줘. 그들의 태도에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수모와 모욕이 너무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무릎 꿇고 오는 그들의 사과가 더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눈길을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머슴 취급한 우리 남편을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당신들은 아버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우리 남편은 그 작은 빌라 하나를 잘 지켜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당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계모와 신우는 제 말에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는 스스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부와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방탕한 생활과 끝없는 탐욕은 그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상가도 땅도 그렇게 떠들며 자랑하던 재산은 이미 은행과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집집마다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은 흠칫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채권자일 거야. 이번에도 어떻게든 넘겨야 하나? 나 더는 못하겠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허세도 오만함도 남지 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돈에 기대 살아왔던 삶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건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과 하루하루를 피할 수 없는 빚 독촉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욕심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작은 빌라가 재개발로 인해 값어치가 급등하면서 그 집은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작은 빌라가 재개발로 인해 값어치가 급등하면서 그 집은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버지가 왜 내게 이 집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오빠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신 것 같아. 머슴소리 듣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걸 거야. 맞아. 그동안은 창피한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네. 근데 그걸 또 오빠는 잘 지켜냈어. 이건 오빠가 잘한 덕분이야. 한때는 조롱을 받던 빌라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늦게나마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속에서 묵직한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시모와 신우의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냈고 그걸 이겨낸 두 사람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집을 지킨 것 같아. 더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맞아. 그동안 우리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만을 보고 살아가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끝까지 그 집 머슴으로 살다가 쓰러졌을 거야. 우리 이제는 서로 지켜주면서 살자. 저희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맡아서 했던 기억, 머슴처럼 취급받으며 쌓인 시간들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 우리 둘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넉넉한 생활을 이어갔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